배우 엄앵란 89세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다 눈물로 회상하는 한국의 어머니 한 시대를 살아낸 여인이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보다도 조용한 인내 속에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깊은 눈빛과 따스한 미소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녀 엄앵란. 그녀가 89세의 생애를 뒤로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난 지금, 우리는 또 한 명의 거대한 산을 떠나보낸 듯한 허전함 속에서 그녀를 돌아본다. 엄앵란은 대한민국 영화 황금기의 중심에 서 있던 배우였다. 그러나 그녀를 단순히 배우로만 기억하기엔 그 삶이 너무나도 치열했고 아름다웠으며 또한 눈물겨웠다. 그녀의 존재는 단지 음막 위의 인물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고 삶을 품어 안은 한 여성의 상징이었다. 그런 그녀가 오늘날 우리 곁을 조용히 떠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여운을 남긴다. 그녀는 과거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남편 신성일과의 결혼은 그 시작이었다. 당시 신성일은 이미 수많은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며 플레이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와의 결혼은 세간의 의문과 시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엄앵란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세 아이의 어머니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해나갔다. 남자와 한번 사귀면 결혼까지 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운명과도 같았고, 그녀가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 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결혼 이후에도 신성일의 자유로운 연애 행각은 이어졌지만 엄앵란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참을 인, 아렌, 자를 마음에 새기고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다. 그녀의 삶은 여성의 성실함과 헌신이 무엇인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된 이야기였다. 2005년 남편 신성일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직접 옥바라지를 하며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고 100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그로 인해 신성일은 2년 뒤 특별 사면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사랑이었을까? 의무였을까? 혹은 삶 전체를 걸었던 신념이었을까? 그녀의 행동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삶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시험을 안겼다. 건강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유방암이 조기 발견되었지만 실제로는 유선 전이로 인해 한쪽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조차도 나이 80 가까이 됐으니 암쯤은 생길 수 있지 라며 웃어 넘겼다.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의 담담함에 더욱 큰 슬픔을 느꼈고 그녀의 의연함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수술과 회복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 남편 신성일의 조용한 뒷바라지가 드러나 또 한 번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삶의 대부분을 감내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도 누군가의 보살핌은 분명 따스한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의 중심에서 늘 타인을 돌보던 그녀가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기대어 쉬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된다. 배우로서의 활동은 2007년 SBS 칼잡이 오수정을 끝으로 멈췄지만 그녀는 이후에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만남을 이어갔다. 그녀의 유쾌함, 따뜻한 입담, 그리고 때때로 내비치는 삶의 무게감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혜로 전해졌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건강 악화로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그렇게 천천히 무대의 커튼 뒤로 사라졌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발자취를 돌아보며 이렇게 되묻는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늘 소중한 존재를 잃고 나서야 그 깊이를 실감하게 되는 걸까? 그녀가 우리 곁에 있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를 존중하고 감사했는가? 어맹란은 단순한 여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를 대변하는 여성이었고 수많은 인내와 사랑, 헌신으로 자신을 불태운 어머니였으며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낸 존재였다. 우리는 그녀의 선택과 삶의 태도에서 배워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침묵들, 끝내 견디고 지켜낸 가정과 자존,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를 이제 그녀는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그 눈빛과 목소리, 삶의 궤적은 우리 기억 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쉴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 어맹란. 그녀는 이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누구나 그녀를 보면 부잣집 막내딸 같다고 생각했다.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미소,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말투, 그리고 남다른 분위기. 하지만 우리가 아는 어맹란은 그녀의 반의반조차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다. 고운 겉모습 뒤에는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절박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여배우가 아니었다. 그 찬란한 무대 위로 올라가기까지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술인의 피가 흐른다 해서 그 삶까지 예술처럼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녀의 인생은 고전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고 멜로극보다 더 애틋했다.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은 한편의 꿈 같았지만 현실 속 어린 어맹란은 매일같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눈앞의 전쟁, 텅 빈 시장 바닥, 그리고 먼 훗날의 자신에게 보내는 절절한 기대. 그것이 그녀의 진짜 윤영이었다. 한국 전쟁의 포성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첫 번째 시련이었다. 어린 소녀는 교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대구로 피난을 떠났고 전쟁통 속 임시학교에서 떡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연탄 연기에 찌든 교실, 굶주린 친구들의 얼굴, 전시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떡을 썰던 손끝의 기억. 그런 시절을 지나온 그녀가 어떻게 카메라 앞에 선 청춘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 어맹란의 삶은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 같다. 흐릿하지만 깊고 소리 없는 울림이 오래도록 남는다.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묻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대답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한다. 화려한 무대 뒤에 거친 발자국,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눈물의 시작점. 지금부터 우리는 어맹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소녀 엄성란의 잊혀진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다. 가족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대학 입시 앞에서도 형편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해야 했던 그 시절. 그리고 마침내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기까지.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맹란, 그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보자. 어맹란, 본명 엄성란. 그녀는 1936년 예술인의 피를 물려받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은 흔히 예술인 집안 출신이라고 하면 곧 화려한 윤영기를 떠올리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차라리 참혹했다. 그녀의 어머니 노재씨는 유명한 무대 배우였지만 전쟁과 혼란 속에서 예술은 더 이상 밥이 되지 못했다. 연극 무대는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극장은 침묵했다. 그렇게 예술가의 집안도 하루아침에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중학생이던 엄앵라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서울을 떠나 대구로 피난길에 올랐다.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살아남기 위해 떡을 팔던 기억만이 뚜렷했다. 대구 시장통에서 떡을 나르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그 소녀는 그 누구도 훗날 스크린의 여신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떡이 다 팔려야 오늘 저녁이 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절박하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타고난 끈기와 자존심이 있었다. 임시학교였던 대구연합중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놓지 않았고 사람들은 유명 배우 노재신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주목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며 늘 뒤편으로 숨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조차 그 시절에는 사치였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 여자상업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녀는 대학 진학을 꿈꾸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렸다. 등록금은커녕 다음 끼니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이라니 무책임한 꿈이라 여겼다. 실제로 노재신은 딸이 시험에 떨어지기를 바랐다고 한다. 붙으면 오히려 큰일이다는 말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녀는 당당히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했다. 벅차오르는 기쁨, 그리고 동시에 밀려드는 걱정.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영화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바로 그곳에서 한 영화 감독의 눈에 띄게 된다.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맑은 눈동자와 맑은 얼굴, 그리고 조용히 내뿜는 기품이 유독 눈에 띄었다. 감독은 그녀에게 카메라 테스트를 제안했고 그것이 엄앵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1956년 그녀는 영화로 정식 데뷔한다. 단역도 아니었다. 첫 작품부터 주연. 하지만 카메라 앞에 그녀는 떨지 않았다. 수없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녀는 전쟁터 시장 바닥에서 떡을 팔던 그 시절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만의 연기였다.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배우. 그래서 관객은 그녀의 눈빛 하나, 한숨 하나에 빠져들었다. 1960년대 엄앵란은 청춘 영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 수많은 여배우들이 있었지만 엄앵란만큼 풋풋하고 순수하면서도 어디선가 슬픔을 머금은 배우는 드물었다.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절